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국회가 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보름 넘게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급한 민생 법안은 또 밀리고 있는데요. 광주 MBC 시사토론회에서는 극한 대립 전국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 반복되는 제2요구권 행사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여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길어지면서 민생 해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와 같은 식으로 이제 국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상한 사태까지 각오하고 이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1석의 거대 다수당 민주당은 반쪽이나마 야당 중심으로 국회를 가동해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생 입법도 제대로 만들고 또 권력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민심을 잘 받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은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져왔던 것인데 진보당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조법 2, 3조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 이런 것들 이미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간호법이나 양국관리법처럼 이런 민생 법안들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이 민생 의제만큼이나 힘을 주고 있는 법안은 또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7월 19일이 우리 최혜병의 일주기입니다. 근데 그 통신 기록이라는 것, 그것은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보존 조치를 하려면은 저희들도 당론으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개원부터 대립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짚어본 이번 토론은 광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이번 주말 일요일 오전에 광주 MBC TV를 통해 다시 방송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은 의료시설이 적고 교통이 열악해 노인들이 제때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농촌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이들이 늘어날 걸로 보여 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0살인 최수단 어르신은 최근 허리와 다리 통증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바닥에 앉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버텨왔는데 이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참에 진로 많이 아프다니까 이러고 안 아팠는데 이참에 여기 다리가 허벅지가 여기 요새 지방 손도 못 대게 하고 파스 많이 묻혔어 지방요. 다리가 뭐 아픈 게 더 안 가져. 먼 게 더 안 가져. 상대적으로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이 적고 교통도 열악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보건소 의료 인력을 동원해 마을에 찾아가 진료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프진 않으세요? 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이 같은 마을 주치의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나가도 한 마을에 다시 가려면 4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수록 노인 인구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3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역 소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이 같은 대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도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또 새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현재 지자체의 의료 서비스는 대체로 일회성 기본 진료에 그쳐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선거철 후보 홍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쓰인 폐현수막은 그동안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재활용 비율이 30%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돼
환경오염 논란도 불러왔었는데요.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용 우산으로 탈바꿈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철마다 쏟아져 나오고 경기 침체로 우죽순 나붙는 분양 광고 등 폐현수막. 수거에도 또다시 자리를 옮겨 나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후 처리 문제는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조심스럽게 건너는 초등학생들. 이 우산은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는데 비 오는 날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 지킴이로 탈바꿈한 겁니다. 땅에 묻어도 안 썩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우산으로 만드니까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환경오염도 막고 빗길 어린이 교통사고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폐현수막을 이용한 이른바 환생우산을 만들어 광주의 6개 초등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환경우산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장바구니와 앞치마, 밧줄 등으로 재활용됐지만 낮은 품질 등으로 소비자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폐현수막 6,129톤 가운데 29.6%인 1,817톤만 재활용됐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 처리됐습니다. 플라스틱 합성 섬유 특성상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폐현수막 발생량은 지난해 1분기 1,314톤에서 4분기에 1,786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등 논의가 많았지만 높은 제작 단가 등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유야무야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에서 지난해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고작 3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특성과 특기를 살린 재능봉사로 지역 내 나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창단한 유스 꿈닥터 재능봉사단은 아직은 일상생활에서 생소한 3D 프린터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술교육센터. 주요 설비의 입체 모형을 제작하는 3D 프린터가 흰색 장난감을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CAD, 즉 컴퓨터로 그린 설계도를 입력해 3D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입체 모형 설계에서 인쇄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이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은 무척이나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들은 최근에 창단한 제철소 내 유스 꿈닥터 재능봉사단원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CAD와 3D 프린터로 장난감을 만들거나 수리할 계획입니다. 봉사단은 앞으로 광양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보호시설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받아와 필요한 부품의 3D 모델 제작과 출력을 통해 동심을 지켜주겠다는 목표로 창단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봉사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고칠 경우 다시 고장나거나 망가지는가 하면 재기능을 못할 수 있지만 이들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고쳐져서 폐플라스틱으로 버려지는 것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망가진 장난감이 고쳐지는 것 못지않게 컴퓨터가 설계하고 3D 프린터가 인쇄하는 과정이 더 신기하고 신나는 광경입니다. 신기해요. 완전 신기해요? 네. 그럼 이걸로 이제 막 새로운 거 만들고 싶죠? 네. 또 어떤 거 만들어줄게요? 돼지요. 돼지? 네. 고쳐주시는 분이 생기신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럼 그 레고블록 우리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너희들 좋아하는 장난감. 물개요. 물개? 그리고 유니콘. 유니콘. 그리고 돼지. 광양제철소에는 지난 2014년 첫 재능봉사단이 창단된 이래 현재 48개 봉사단이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지역 내 나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재능봉사단 창단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아시아 육상투척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목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종별 육상 경기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국내외 선수 2천여 명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원반을 든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고 지름 2.5m 원 안에서 팔을 흔들며 반동을 주더니 힘차게 원반을 던집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카타르, 이란 등 아시아 11개 나라 선수 14명이 참가한 남자 원반 던지기 경기. 59m 0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이 선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카메라를 향해 멋진 세리머니도 선보입니다. بله خب مردم خیلی خوبی داشتش و اینکه خیلی خوب پذیرایی شدیم تو اینجا امیدوارم که باز هم بتونم اینجا بیام. 아시아 육상 연맹과 대한 육상 연맹, 목포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원반을 포함해 포환, 해머, 창던지기 등 모두 4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아시아 육상 투척 선수권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20개국 선수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목포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한 뒤 20년 넘게 계속된 아시아 육상 투척 선수권 대회. 지난해 아시아 육상 연맹으로부터 공식 선수권 대회로 승격되면서 올림픽과 세계 육상 선수권 출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목포를 스포츠 메카 관광 도시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레인에 선 선수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높이뛰기 선수는 아깝게 바에 걸리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국제대회가 열리는 바로 옆 트랙에서는 국내 육상 경기가 한창입니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제53회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로 달리기와 멀리뛰기, 포환 던지기 등 22개 종목 경기가 열립니다. 최대한 몸이 안 돌아가게끔 했고 또 포환 안 빠지게 물 묻혀서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 신기록도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열린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는 선수 1,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까지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 5.18 정신을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로 명시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강 시장은 어제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늘 국회 일정 이후에는 옛 방직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 구상을 위해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황제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조세포탈 재판에 5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